긴급 속보 슈조이 사모님 고성희 생방사고. 울음이 터지기도 전에 질문이 꺾였습니다. 고성희가 준비한 건 눈물이었는데 화면은 고성의 목을 잡는 쪽으로만 흘렀습니다. 방송 시작 자막이 뜨자마자 하단에 작은 문구가 붙었습니다. 팩트체크 동시 진행. 허위 자료 제출 시 즉시 공개. 고성희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오늘은 그걸로 박진석을 꺾을 생각이었습니다. 울고 떨고 부서지는 얼굴만 보여주면 사람 마음은 먼저 흔들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막이 너무 똑똑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먼저 요구하는 자막이었고 고성희의 눈물 앞에 확인이라는 칼을 세웠습니다. 고성희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음은 방패였습니다. 방송은 웃는 사람을 더 오래 찍어주고 오래 찍히면 말이 길어지고 말이 길어지면 상대를 더 많이 흠집낼 수 있으니까요. 고성희는 마이크를 잡자마자 박진석 이름부터 던졌습니다. 박진석, 너는 내가 숨 쉬는 것도 의심했어. 네 의심이 먼저 폭력이었고 그 다음이 손이었어. 채팅은 한 박자 늦게 요동쳤습니다. 동정이 올라오려다 미끄러졌고 대신 다른 단어들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사망신고, 간이식, 날짜. 그 단어들이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고성희는 직감했습니다. 이미 자료가 풀렸다는 걸요. 고성희는 더 빨라졌습니다. 속도를 올리면 사람들이 따질 시간도 줄어듭니다. 박진석은 내가 전화만 잡아도 누구냐고 캐물었습니다. 박진석은 내가 밖에서 웃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때 패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널은 고성의 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물도 건네고 표정도 맞춰주고 눈빛도 괜찮다는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정확했고 너무 짧았고 너무 단단했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고성희는 속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날짜를 묻는 질문은 위로가 아니라 덫입니다. 날짜가 나오면 증거가 따라오고 증거가 나오면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판결로 움직입니다. 고성희는 일부러 한번 울컥했습니다.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고 단어를 흐리게 만들고 기억이 섞인 척을 해야 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요. 이혼 얘기 꺼낸 날부터 더 심해졌고 패널이 끄덕이더니 화면 아래를 한번 눌렀습니다. 자막이 슬쩍 바뀌었습니다. 진술 날짜 공개 일정과 대조 중. 자막이 배신했다는 느낌이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누가 고성의 편이 아닌 걸까요? 방송이 고성의 편이 아니고 패널도 고성의 편이 아닙니다. 남는 건 하나였습니다. 박진석이 이 판을 먼저 잡았다는 것. 고성희는 판을 되찾으려고 USB를 꺼냈습니다. 증거는 칼입니다. 칼만 내밀면 사람들은 그래,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니까요. 여기 있어요. 박진석이 나한테 한 말 다 들어있어요. 패널이 웃었습니다. 너무 빨리 웃었습니다. 바로 재생하겠습니다. 고성희는 그 속도에서 다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닙니다. 내 눈물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입으로 자백을 뽑아내는 사람입니다. 재생 화면이 뜨면서 파일 목록이 노출됐습니다. 고성의 손끝이 잠깐 굳었습니다. 폴더 이름이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증거 최종진짜 최종수정본. 너무 솔직했습니다. 솔직한 사람은 믿을 수 있지만 솔직한 조작은 믿기 어렵습니다. 고성희는 표정을 잡으려 했지만 생방송은 이미 그 틈을 물었습니다. 녹취가 흘렀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너 이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고성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도 떨어졌습니다. 고성희는 이 장면만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장면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판이 뒤집히는 건 대사가 아니라 배경이었습니다. 작게, 너무 익숙하게 똑. 속보 알림음이 깔렸습니다. 패널이 그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 집었습니다. 뒤에 알림음이 들립니다. 고성희는 속으로 욕을 삼켰습니다. 사소한 걸 잡아 늘어지는 척, 그걸로 분위기를 깨는 척, 그러다 결국 흐름을 뺏는 수법. 패널이 조용히 눌러 말했습니다. 근데 저 알림음. 신년 개편 이후 바뀐 속보 알림음입니다. 고성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작년 겨울부터라고 해놨는데 녹취에서는 올해부터 나는 소리가 깔린 겁니다. 채팅은 기다렸다는 듯 링크를 던졌습니다. 알림은 변경 날짜가 박혀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급하게 수습을 걸었습니다. 겨울이 올해 초였어요. 내가 정신이 없어서. 패널은 끄덕이는 척하며 칼을 더 깊게 넣었습니다. 그럼 정확한 날짜를 확정하시죠. 확정. 이 단어가 나오면 감정은 죽습니다. 고성이는 살아남으려면 감정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폭력을 꺼내려 했습니다. 박진석은 내가 집에서 숨도 못 쉬게 했어요. 내 카드도 막고 내 사람도 끊고. 패널이 그 문장 전체를 자르지 않고 딱 한 단어만 잡았습니다. 카드요. 고성이는 그 단어에 목이 말랐습니다. 돈이 나오면 프레임이 바뀝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계산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성이는 계산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걸 들키면 끝입니다. 패널이 화면을 또 눌렀습니다. 자막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제출 파일 속성 확인 중. 고성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파일 속성은 거짓말을 싫어합니다. 거짓말은 입으로 하지만 속성은 숫자로 남습니다. 패널이 속성 창을 띄웠습니다. 생성 2026년 2월 14일 수정. 2026년 2월 14일 미래였습니다. 채팅이 웃음과 비명을 한꺼번에 뿜었습니다. 고성이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건 조작처럼 보이게 만든 조작입니다. 너무 노골적이라서 더 무섭습니다. 노골적이면 누군가가 일부러 이쪽으로 몰아가겠다는 뜻이니까요. 고성이는 즉시 박진석을 던졌습니다. 박진석이 했어요. 박진석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패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쉽게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진짜였습니다. 그럼 조작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고성이는 그 문장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증명은 피해자에게 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증명은 피의자에게 시키는 일입니다. 고성이가 딱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판을 뒤집으려 마지막으로 자막을 탓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막이 또 올라왔습니다. 사망신고 정정 요청서 수신. 고성이는 화면을 보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감아도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망신고. 정정. 고성이가 가장 숨기고 싶은 두 단어가 한 줄에 붙었습니다. 패널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고성이님, 오늘 방송은 피해 호소 방송이 아닙니다. 고성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패널의 다음 문장이 이 생방송의 정체를 확정했습니다. 박진석 측 요청으로 사실 확인을 진행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고성이는 알았습니다. 이 방송은 박진석을 무너뜨리는 칼이 아니라 고성의 목을 조이는 줄이었다는 걸요. 고성이는 입 안쪽 살을 씹었습니다. 버티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버티면 이길 수 있다고, 최소한 박진석이 흔들릴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아래는 고성이가 아니라 박진석 편의 타이머처럼 움직였습니다. 패널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한 목소리는 확정과 잘 어울리니까요. 패널은 고성이를 다독이는 척하며 질문을 옮겼습니다. 고성희님이 제출하신 파일 원본이 맞습니까? 고성이는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맞아요. 내가 직접 보관했습니다. 말이 나오는 순간 고성이는 스스로를 찔렀습니다. 직접 보관했다면 직접 손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패널은 그 한 문장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널이 아주 짧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날짜가 미래입니까? 고성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진석이 내 컴퓨터도 건드려요. 패널이 다시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칼을 꺼냈습니다. 고성희님이 쓰는 장비 목록, 방송 전 제출하셨습니다. 거기엔 박진석이 접근할 수 없는 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성희의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끝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고성희는 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멈추면 인정처럼 보이니까요. 고성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존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다 박진석 편이야. 결국 이혼 못하게 막으려고 이렇게.
패널이 그 문장을 그대로 받아먹었습니다. 맞습니다. 박진석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차갑게 들릴까요? 박진석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건 고성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고성희를 묶어놓는 게 더 유리해서. 패널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패널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같은 녹취 파일, 다른 표시가 떴습니다. 편집 흔적 감지. 고성희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편집. 그 단어는 폭력보다 위험합니다. 폭력은 감정으로 덮을 수 있지만 편집은 숫자로 못 박히니까요. 고성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편집? 내가 왜 편집을 해? 나는 당한 사람이야. 패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확인합니다. 고성희님이 당한 사람이라면 왜 파일명이 이렇게 수정본입니까? 고성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파일명은 고성희의 습관이었습니다. 최종, 진짜 최종 수정본. 습관은 거짓말을 배신합니다. 고성희는 순간적으로 자막 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하단에는 또 한 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폭력 증거라더니 날짜가 미래였다. 그 문장이 마치 시청자 댓글처럼 얹혔습니다. 고성희는 숨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방송이 고성희를 돕는 척하면서 동시에 고성희를 요약해버렸습니다. 한 줄 요약은 잔인합니다. 사람은 긴 이야기를 들으면 흔들리지만 한 줄을 보면 결론을 냅니다. 패널은 더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이 문장 고성희님이 원하던 방향 아닙니까? 고성희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패널이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고성희님이 방송 전에 요청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의처증, 폭력 피해자. 그 키워드가 오늘 방송 제목이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생방, 자막이 배신했다. 고성희님이 만든 판이 고성희를 배신한 겁니다. 고성희는 순간적으로 손이 떨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건 시간을 잡는 행위였습니다. 박진석, 너는 사람 새끼가 아니야. 너는 내가 살아도 싫고 죽어도 싫지.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숨 못 쉬는 거잖아. 패널이 마지막으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발신 기록 확인. 고성희가 방송 시작 전에 보낸 자료 전송 기록이 줄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USB 메모 캡처 그리고 파일 속성 스크린샷까지. 고성희가 스스로 미래 날짜를 본 순간의 캡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캡처가 있다는 건 고성희가 알고도 들고 왔다는 뜻이 됩니다. 고성희는 소리 없이 입술을 씹었습니다. 알고도 들고 왔다면 그건 피해자가 아니라 도박꾼입니다. 실패하면 모든 걸 잃는 도박꾼. 패널이 아주 짧게 결론을 던졌습니다. 고성희님은 박진석을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끌어내려진 건 박진석이 아닙니다. 고성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야? 패널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정답을 이미 들으셨습니다. 박진석 측 요청입니다. 고성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으로 퍼즐이 맞았습니다. 고성희는 웃음을 만들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럼 너도 끝이야. 너도 박진석이 버리면. 패널이 조용히 끊었습니다. 박진석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잡고 묻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고성희는 그 문장에서 오싹해졌습니다. 박진석이 고성희를 이혼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이혼을 막아서 계속 잡고 살려두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단 자막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다음 자료 공개 준비. 고성희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더 있다고요. 사망신고 정정 요청서가 이미 떴는데 그 다음이 더 있다면 그 다음은 고성희가 평생 숨겨온 이유일 겁니다. 고성희는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스스로도 놀랄 만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만해. 지금 끊어. 패널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고개 하나로 확신했습니다. 이 생방송은 끝나지 않습니다. 끝내지 못하도록 박진석이 이미 손을 써놨다는 걸요.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생방송은 사람이 아니라 버튼으로 꺼진다는 것.
고성희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렸습니다. 방송 장비 선을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손끝에 먼저 닿은 건 케이블이 아니라 작은 종이 테이프였습니다. 봉인. 누군가가 선을 뽑지 못하게 미리 붙여놓은 표시였습니다. 고성희의 입가가 비틀렸습니다. 박진석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손이 아니라 규정으로 묶는 것. 패널이 손가락을 한번 튕겼습니다. 화면에 새 문서가 뜰 준비를 했습니다. 고성희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은 눈물로 못 빠져나갑니다. 오늘은 변명으로도 못 빠져나갑니다. 고성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인데 그 길은 고성희가 평생 쓰지 않던 길이었습니다. 진짜로 무너지는 길. 그걸 고성희가 선택할지 아니면 끝까지 연기하다가 박진석 손에 찍힐지 하단 자막이 다음 줄을 띄우기 직전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막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성희가 말을 멈출수록 자막은 더 빨라졌습니다. 방송이라는 건 원래 말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는데요. 지금은 반대였습니다. 자막이 말을 하고 고성희는 그 말을 따라가며 변명해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음을 멈추고 눈을 닫고 다시 웃음을 꺼냈습니다. 진짜로 망가진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또렷해집니다. 그래, 날짜가 이상해. 그게 뭐 어때서? 고성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벗고 뻔뻔함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날짜 하나로 사람 인생을 판단하나. 박진석이 나한테 한 짓은 날짜로 정리 안 돼. 채팅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비웃음과 탄식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태도 변화를 너무 잘 압니다. 몰릴 때 나오는 얼굴이라는 걸요. 패널은 여전히 고성의 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하고 고성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아주 부드럽게 던졌습니다. 맞습니다. 날짜 하나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고성희는 그 말에 잠깐 안도했습니다. 봐라, 역시 내 편이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패널이 이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날짜 하나가 아니라 전부 보겠습니다. 자막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파일 생성 시각, 수정 시각, 전송 시각, 백업 시각, 모든 시각이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은 한두 개만 어긋나는데 이건 너무 반듯합니다. 반듯하다는 건 누군가가 일부러 보이게 만든 흔적입니다. 고성희는 순간적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진짜 준비 많이 했네. 너희 방송국 박진석이 아예 인수했어? 패널이 미소를 지웠습니다. 농담으로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그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성희는 다시 폭력을 꺼냈습니다. 폭력은 언제나 마지막 보루입니다. 박진석은 내가 숨 쉬는 걸 싫어했어. 내가 뭘 사도 누구를 만나도 다 보고받았어. 패널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그럼 감시가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고성희는 바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게 폭력이 아니면 뭐야? 패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감시 주장 관련 자료 확인 중. 고성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자막이 먼저 움직이는 방송은 위험합니다. 질문보다 먼저 자료가 나온다는 건 답이 이미 정해졌다는 뜻이니까요. 패널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고성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 일부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완전한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만 보여줘도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머지를 스스로 상상하니까요. 고성희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거 박진석이 깔아놓은 거야. 패널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잘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패널의 한마디에 고성희는 다시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패널은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자막이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동일 기기 사용 기록 확인. 고성희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동일 기기. 그 말은 누가 깔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썼는지가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고성희는 말을 바꿨습니다.
빠르게, 아주 빠르게. 그래, 내가 좀 과했을 수도 있어. 사람이 몰리면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잖아. 채팅에 나왔다라는 말이 올라왔습니다. 사과 비슷한 말. 인정 비슷한 말. 이 단계는 늘 위험합니다. 패널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과했다는 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성희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단어만 잘못 골라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과했다는 건 내가 방송에 나온 것 자체. 패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합니다. 고성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상대가 동의하는 순간 게임은 끝날 때가 많습니다. 패널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송에 나오기 전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자막이 다시 한 줄 올라왔습니다. 방송 전 사전 요청 사항. 고성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막은 고성희가 직접 쓴 문장들이 정리돼 있는 목록이었으니까요. 폭력 프레임 강조. 의처증 키워드 사용. 피해자 이미지 유지. 질문 방향 사전 공유 요청. 고성희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이건 증거가 아니라 설계도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연출자로 보이는 순간입니다.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뭐? 내가 연출 좀 하면 안 돼. 나 살려고 한 거야. 패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막이 그 말을 대신 요약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생방, 자막이 배신했다. 고성희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웃음도 울음도 욕도 통하지 않는 지점. 사람들이 고성희를 이해하려는 단계 자체를 넘어가 버렸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너 진짜 내 편 아니지? 패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편을 들지 않습니다. 자막이 바로 이어받았습니다. 박진석 측 요청으로 사실 확인 진행. 그 문장이 화면 아래 고정되는 순간 고성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방송은 인터뷰가 아니라 정산이었고 자기는 손님이 아니라 항목이었다는 걸요. 자막이 고정된 뒤부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방송은 아직 진행 중이었는데 이미 결론이 난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성희는 그 공기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록이 주인공이 되는 순간의 냄새였습니다. 고성희는 웃음을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더 과하게. 와, 이거 거의 재판이네. 나 변호사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뒤에 농담을 붙이면 분위기가 풀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패널은 웃지 않았습니다. 웃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재판은 아닙니다. 패널의 말은 짧았고 자막이 바로 이어받았습니다. 사실 확인 절차. 고성희의 눈이 자막에 박혔습니다. 절차라는 단어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로하지도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음 단계로 넘깁니다. 고성희는 숨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감정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계산 없이 던졌습니다. 나 진짜로 무서웠어. 집에 혼자 있으면 숨이 막혔어. 말이 끝나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은 고성희에게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패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다른 문장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병원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고성희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병원. 이 단어는 언제나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자막이 바로 따라붙었습니다. 의료 기록 일부 확인. 고성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지금 얘기랑 상관없어. 패널은 고성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만 봤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자막이 한 줄 더 올라왔습니다. 간이식 관련 동의서 존재. 고성희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 단어는 아직 이 방송에서 나오면 안 되는 단어였습니다. 고성희는 그걸 마지막까지 숨기려고 생방송에 나온 겁니다. 그건 내가 아픈 아들을 살리려고.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고성희는 스스로를 저주했습니다.
아들. 그 단어는 곧바로 다른 이름을 부릅니다. 자막이 너무 잔인하게 요약했습니다. 사망 신고된 딸 간이식의 이용.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질문도 아니고 확인도 아닙니다.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서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고성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무슨 괴물처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패널이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괴물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 말이 더 잔인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고성희는 마지막 힘으로 박진석을 불렀습니다. 박진석이 시켰어. 너는 그 사람 모르지. 네가 알면 나처럼 당해. 패널은 그제야 고성희를 봤습니다. 눈을 피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자막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간이식동의 서명자. 고성희의 이름이 화면에 또렷하게 떠버렸습니다. 박진석 이름은 없었습니다. 고성희 혼자였습니다. 고성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망가진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그럼 어쩌라고. 말이 나오는 순간 고성희는 알았습니다. 이건 인정처럼 들린다는 걸요. 패널은 고성희의 말을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막이 요약했습니다. 폭력 주장과 무관한 의료 결정 확인. 고성희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까지 해? 이혼 하나 하자고 나왔을 뿐이야. 패널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 이혼이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그 말에 고성희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혼이 주제가 아니라면 이 방송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고성희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 자막이 그 목적을 대신 말해줬습니다. 추가 자료 공개 예정. 고성희는 손을 떨며 테이블을 잡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고성희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더 버티면 더 많은 게 나옵니다. 그럼 남는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스스로 끊는 것. 고성희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 방송 당장 끊어. 패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막이 대신 답했습니다. 생방송 유지 중. 고성희는 그 자막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판에서 버튼은 자기 손에 없다는 걸요. 자막이 추가 자료 공개 예정으로 고정되자 고성희는 알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질문이 아니라 순서라는 걸요. 순서는 한 번 돌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고성희가 말을 붙이면 자막이 붙고 고성희가 숨을 고르면 파일이 뜹니다. 고성희는 이 속도를 너무 잘 압니다. 박진석이 사람을 다룰 때 쓰는 속도니까요. 패널은 고성희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는 고성희를 살려줍니다. 여긴 살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긴 고성희가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고성희는 마이크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면 화면이 잡습니다. 화면이 잡으면 채팅이 잡습니다. 채팅이 잡으면 사람들 눈이 고성희의 문장을 듣지 않고 표정만 봅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표정을 먼저 세웠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눈을 크게 뜨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낮은 목소리는 단단해 보이니까요. 너희가 원하는 말이 뭐야? 내가 뭘 인정하면 끝나. 고성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직설적으로 던졌습니다. 사람이 몰리면 장식을 못합니다. 장식이 무너지면 본심이 튀어나옵니다. 패널은 그 본심을 기다렸습니다. 패널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새 문서가 뜨기 직전에 자막이 한 줄 먼저 올라왔습니다. 자료 일폭력 증거 파일 편집 흔적 최종 확인. 고성희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최종 확인이라는 말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려면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더 큰 거짓말은 더 큰 기록을 남깁니다. 박진석은 그걸 알게 하려고 일부러 이 단어를 골랐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고성희가 제출한 녹취의 파형이 화면에 길게 떴습니다. 그리고 옆에 짧은 표시가 붙었습니다. 삭제 구간 존재. 붙였다 뗀 흔적 존재. 고성희는 눈을 감았다가 바로 떴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은 그 찰나를 찔렸다고 부르니까요. 고성희는 바로 박진석을 꺼냈습니다. 박진석이 내 컴퓨터 건드렸어. 너는 그 사람 진짜 몰라. 패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더 무서웠습니다. 맞다고 해주는 끄덕임이 아니라 다음 질문으로 끌고 가는 끄덕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막이 또 올라왔습니다. 동일기 기내 편집 도구 사용 기록 확인. 고성희의 손가락 끝이 굳었습니다. 기록이 나오면 말은 필요 없습니다. 말을 길게 하면 오히려 의심만 커집니다. 고성희는 그래서 말을 줄였습니다. 짧게 딱 잘라서 상대를 때리는 쪽으로요. 박진석 너 진짜 더럽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고성희가 박진석 이름을 뱉는 순간 화면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진석이 고성희를 어떻게 옥죄는지 이제는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건 고성희가 원하던 흐름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악인으로 보이면 고성희는 숨을 붙일 수 있으니까요. 패널이 말을 꺼냈습니다. 박진석은 오늘 이 방송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한 가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그 문장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요구하지 않았다. 박진석이 요구하지 않는다. 그건 박진석이 이미 결과를 가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패널은 고성희의 말이 아니라 고성희의 습관을 노렸습니다. 고성희는 늘 증거라는 단어로 상대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증거를 들고 왔고 그 증거가 고성희를 꺾었습니다. 패널은 그 구조를 한 번 더 고정시켰습니다. 박진석은 단 하나만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고성희님이 직접 만든 자료인지.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직접만 아니면 됩니다. 누군가가 손댔다고 말하면 고성희는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이미 말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내가 직접 보관했다고. 그 한 문장이 지금 고성의 목줄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급하게 웃었습니다. 보관은 했지. 근데 손 뗀 건 박진석이야. 패널은 조용히 화면을 한 번 더 넘겼습니다. 편집 저장 폴더명 고성희 최종. 고성희는 웃음이 멈췄습니다. 폴더명은 감정이 없습니다. 폴더명은 변명을 모릅니다. 폴더명은 오직 습관을 남깁니다. 최종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습관. 진짜 최종이라는 단어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습관. 그 습관이 오늘은 고성희를 배신했습니다. 자막이 한 줄 더 붙었습니다. 자료일 -1 미래 날짜 경로 확인. 고성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미래 날짜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미래 날짜가 찍히는 경로를 만들어두고 고성희가 그 경로를 밟게 한 겁니다. 고성희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이 직접 편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은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사람을 더럽힐 수 있으니까요. 고성희가 조작이라고 소리칠수록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조작을 알면서도 왜 들고 왔냐고요. 패널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파일이 만들어진 시간, 저장된 폴더, 전송된 경로가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그 줄의 끝에는 방송국 메일 주소가 아니라 고성희가 사용하던 개인 메신저 백업 폴더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백업은 고성희가 늘 믿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안전장치가 고성희를 박진석에게 직배송한 셈이었습니다.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자료의 사망신 고정정 요청 관련 발신 기록. 고성희의 몸이 먼저 굳었습니다. 폭력은 감정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조작은 억울함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신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사망신고는 이유가 붙는 순간부터 사람이 끝나니까요. 발신 기록이 떴습니다. 발신자 고성희, 수신자 표시 지은호, 그리고 날짜가 찍혔습니다. 방송 하루 전. 고성희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하루 전이라면 고성희는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지은호를 흔든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입막음이라고 부릅니다. 고성희는 입막음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폭력 피해자라는 말이 전부 무의미해진다는 걸 압니다. 고성희는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네가 지금도 보고 있으면 알아야 해. 나는 너를 버린 적 없어. 그 문장은 고성희가 너무 늦게 꺼낸 문장이었습니다.
늦게 꺼낸 진심은 진심이 아니라 계산으로 들립니다. 고성희는 계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과거가 이미 계산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패널은 감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패널은 바로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통화 기록, 고성의 발신, 지은호 수신 거절, 그리고 문자 한 줄. 오늘 방송 끝나면 만나. 고성희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나자는 말은 위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가 하면 통제처럼 보입니다. 고성희는 통제의 얼굴로 너무 오래 살아왔으니까요. 자막이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료의 -1간 이식동의서 연결. 고성희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사람들은 또 찔렸다고 말할 겁니다. 고성희는 애써 똑바로 봤습니다. 동의서에는 서명자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고성희. 박진석은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박진석이 원하는 건 이혼이 아닙니다. 박진석이 원하는 건 고성희가 혼자 했다는 한 줄입니다. 고성희는 목이 잠긴 채로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내가 했다고 치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고성희는 스스로를 때렸습니다. 했다고 치자. 이 말은 인정처럼 들립니다. 채팅은 인정으로 받아먹습니다. 언론은 인정으로 제목을 뽑습니다. 박진석은 그 제목을 들고 고성희를 더 조일 겁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고성희는 화면을 보지 않으려 했는데 진동은 고성희 손바닥까지 올라왔습니다. 알림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연달아 3개, 4개, 5개. 고성희는 결국 화면을 봤습니다. 계좌 출금 제한, 카드 이용 정지, 부동산 임시처분 금지. 고성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방송이 아니라 집행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여론으로 고성희를 죽이지 않습니다. 여론은 바람이고 바람은 방향이 바뀝니다. 박진석은 종이로 고성희를 묶습니다. 종이는 방향이 안 바뀝니다. 자막이 그 알림과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방송 중실시간 법률 조치 확인. 고성희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실시간이라는 단어는 도망갈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고성희가 웃든 울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버튼은 눌렸고 절차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성희는 참았던 말을 튀어나오게 했습니다. 박진석, 너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풀려. 패널은 고성희의 분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패널은 마치 보고서를 읽듯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속이 풀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고성희님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성희는 그 문장에서 목이 조여왔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그 말은 이혼이 아니라 감금입니다. 법으로, 돈으로, 기록으로요.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판을 뒤집을 카드가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폭력을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너는 내가 맞았다는 걸 아직도 안 믿지. 패널은 곧장 자막을 하나 더 띄웠습니다. 자료 사폭력 진단서 발급 일자 대조. 고성희의 숨이 끊겼습니다. 대조라는 말은 싸움이 아닙니다. 대조는 확인이고 확인은 끝입니다. 진단서 화면에 날짜가 떴습니다. 발급일 2026-3-1.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미래였습니다. 고성희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말을 3개 하면 3개 할수록 사람들은 더 확신합니다. 고성희가 뭔가를 숨긴다고요. 고성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박진석이 나를 미래로도 때렸나 보네. 고성희가 농담처럼 던졌지만 채팅은 웃지 않았습니다. 웃지 않는 채팅은 무섭습니다. 채팅이 웃지 않으면 사람들 마음이 이미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패널이 조용히 한 줄을 더 읽었습니다. 고성희님, 이 자료는 고성희님 쪽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고성희는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니야. 패널은 더 낮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짧은 맞습니다가 고성희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고성희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이 만든 함정은 거짓 자료가 아닙니다. 고성희가 스스로 믿어버린 정당화의 습관을 이용한 함정입니다. 고성희는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조금 앞선 날짜, 조금 과한 문장, 조금 부풀린 눈물. 그게 쌓이면 결국 사람들은 흐름만 믿습니다.
그 흐름을 오늘 박진석이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고성희가 만든 방식으로 고성희를 죽이고 있습니다. 패널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고성희님, 지금도 폭력 피해 주장 유지하시겠습니까? 고성희는 그 질문이 가장 잔인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지한다고 하면 조작으로 덮입니다. 철회한다고 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둘 중 어떤 선택을 해도 고성희는 망합니다. 고성희는 숨을 들이켜고 딱 한 문장만 뱉었습니다. 박진석, 너는 나를 살려두고 죽이네. 패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마지막으로 한 줄 올라왔습니다. 고성희 측 허위 자료 제출 정황 추가 수사 요청 예정. 고성희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끝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밖에서 고성희를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고성희는 이제 이혼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순간 박진석은 웃으면서 한마디만 할 겁니다. 고성희, 너는 나랑 끝낼 자격이 없다고요. 그때 화면 아래에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방송 연결 박진석 동시 접속. 고성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진석이 직접 들어오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늘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어도 다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박진석이 접속했다는 표시가 뜬 순간 고성희는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패널이 아니라 박진석이 직접 고성희를 조일 거라는 걸요. 자막이 한 줄 더 붙었습니다. 박진석 발언 예고 이혼 거부 사유 공개. 고성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를 공개한다는 건 박진석이 고성의 죄를 세상에 정식으로 읽겠다는 뜻입니다. 고성희는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풀리는 순간 화면이 고성의 얼굴을 더 크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패널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본편입니다. 고성희는 입을 열었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굳은 게 아니라 선택지가 굳은 겁니다. 고성희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 위에 자막이 올라갈 겁니다. 고성희는 그걸 알면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버텨보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한 번 깜빡였고 고성희는 그 깜빡임이 구멍이 아니라 덫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숨을 쉬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다음 자막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그 자막이 뜨는 순간 이 방에서 나갈 문이 없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숨이 얇아졌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더 남았습니다. 자막이 멈추지 않는다는 건 이미 결론이 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그걸 알면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으면 패배고 들어도 패배라면 차라리 정면으로 맞는 쪽을 택한 겁니다. 패널은 말을 아꼈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이미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패널이 화면을 넘기자 마지막 문서가 떴습니다. 자료 5 재산 보전 조치 후 청서 접수 완료. 고성희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혼이 아니라 봉쇄였습니다. 도망갈 길이 아니라 생활이 닫히는 쪽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들 목표가 이거야.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 패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짧은 인정은 긴 설명보다 잔인합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는 걸 느꼈습니다. 이 생방송은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절차였습니다. 사람을 몰락시키는 절차. 박진석은 고성희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내쫓으면 자유가 생기니까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안에 두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박진석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진석, 너는 정말 끝까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막이 올라왔습니다. 발언 중단 요청 접수. 고성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요청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패널이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성희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방송이 끝난 게 아니라 고성희의 선택지가 끝났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화면이 암전되기 직전 자막이 한 줄 더 떴습니다. 이혼 청구 유지. 재산 동결 지속. 추가 자료 순차 공개. 고성희는 그 세 줄을 보며 알았습니다. 박진석은 오늘 이겼고 내일도 이길 거라는 걸요.
방송이 꺼진 뒤에도 휴대전화는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기자 지인 모르는 번호. 고성희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는 순간 설명해야 하고 설명하는 순간 변명이 되니까요. 거실에 혼자 앉은 고성희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 생방송에서 고성희는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습니다. 눈물은 기록을 못 이깁니다. 분노는 날짜를 못 이깁니다. 그리고 거짓은 습관을 못 이깁니다. 고성희는 이혼을 얻으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결과는 이혼이 아니라 고성의 인생 전체가 묶이는 쪽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성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문득 고성희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쫓겨났으면 편했을지도 모른다고요. 쫓겨나면 욕만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준 결말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은 켜져 있고 사람들은 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성희만 멈춰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원하는 그림이 딱 그거였습니다. 고성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혼은 못해도.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끝을 말하는 순간 박진석이 또 하나를 닫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고성희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 생방송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고성희가 가진 모든 죄를 하나씩 세상에 꺼내놓을 때까지. 조용히 차분하게, 그리고 아주 오래. 고성희는 화면이 꺼진 자리에서 한동안 손을 못 대셨습니다. 마이크를 놓는 순간 끝날 줄 알았는데 끝은 바깥이 아니라 손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고 이번엔 알림이 아니라 통지들이었습니다. 계좌는 출금이 막혔고 카드도 정지됐고 비밀번호를 바꿔도 다시 잠겼습니다. 고성희는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는 걸 잊었습니다. 고성희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읽었습니다. 문서 맨 위에 박힌 이름이 오늘부터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표적처럼 보였습니다. 고성희는 유리창에 비친 얼굴을 봤습니다. 방금 전까진 카메라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입꼬리를 세웠는데 이제는 그 입꼬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았는데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고성의 얼굴이 두 번 비쳤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얼굴이고 하나는 방송 아래 자막 속 얼굴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둘 중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소유권 보전 조치 진행 같은 문구가 반복됐습니다. 고성희는 그 문장을 지우듯 화면을 문질렀지만 문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돈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돈을 만질 권한이 사라지는 게 더 무섭다는 걸요. 고성희는 몸이 멀쩡한데도 손발이 묶인 것처럼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고성희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현금이 있을 법한 곳, 귀금속이 있을 법한 곳, 서류가 있을 법한 곳을 순서대로 훑었습니다. 그 모든 곳이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내 것이었던 것들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차갑게 누워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데 물을 마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의 이름은 없었고 고성희는 그 공백만 봐도 누군지 알았습니다. 고성희는 전화를 받자마자 웃음을 꺼내려다 실패했습니다. 박진석, 너 지금 만족해. 잠깐의 정적 뒤로 박진석 목소리가 아주 낮게 들렸습니다. 고성희, 너는 끝내달라고 했지. 고성희의 손이 굳었습니다. 그래, 끝내줘. 박진석은 숨도 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끝은 이혼이 아니라 정리야. 고성희는 그 한 단어에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정리라는 말이 사랑도 분노도 아닌 계산처럼 들렸습니다. 고성희는 이를 악물고 내뱉었습니다. 너는 나를 감옥에 넣고 싶지. 박진석은 짧게 웃었습니다. 감옥은 문이 있지. 고성희는 그 문장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문이 없는 감옥, 나갈 수 없는 생활, 움직일 수 없는 이름. 고성희는 그걸 이미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고성희는 벽에 기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몸이 떨려서 떨림이 멈추기만 기다렸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손톱으로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픔이라도 느껴야 지금이 현실이라는 걸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성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입술을 다시 세워보려 했고 눈을 크게 떠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낼 사람은 아닌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스스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끝내달라고 매달려야 하는 사람이 돼버렸으니까요. 고성희는 소파에 앉아 밤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자막으로 요약된 문장들이 떠다녔고 고성희는 그 문장들 사이에서 숨을 찾으려 했습니다. 찾을수록 더 좁아졌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게, 아주 천천히 울었습니다. 크게 울면 누군가가 이 눈물조차 기록으로 남길 것 같아서 소리 없이 흘렸습니다. 고성희는 새벽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패배는 방송에서 진 게 아니라 방송이 끝난 뒤부터 시작된다는 걸요. 이제 고성희는 싸울 무기가 없습니다. 돈도 말도 표정도 다 박진석 쪽으로 정리돼 버렸습니다. 고성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숨을 들이켠 뒤 한마디만 뱉었습니다. 박진석, 너는 진짜로 나를 살려두고 죽이네.